자, 여러분들 힘들죠? 저도 많이 힘드네요. 그죠? 다음에는 쉬어야 되겠네요. 많이 힘듭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가등기를 이제 배우러 갈게요. 이 가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전에 가등기와 본등기는, 가등기는 약혼이고 본등기는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약혼식 했거든. 법률적으로 부부 이단이다? 아니지. 맞아. 결혼식 하고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적으로 부부이지. 그 말은 약혼했다고 해서 이게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가등기가 나오는데 저 이제 여기서 잠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거든. 가등기를 할 때 이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예를 들 때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갖고 제가 예를 들거든 항상. 자 보세요. 이렇게 볼게요. 시아버지 여기에 갑이 있거든. 갑은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 어른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시아버지가 30년 동안 공직자 생활을 해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쉬고 있다 이 말. 그런데 아침에 7시에 나갔다가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걸 30년 동안 하다가 집에 막상 쉬니까 심심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공인중개사 붐이 있거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나도 자격증을 한번 따고 싶다. 그래서 노원세롬학원에 와서 2달간 강의를 끊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냐니까 학원에 가서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근데 앞에 새댁들이 답을 잘하고 새댁들이 대답을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내가 와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놀고 있는 며느리를 보내서 자격증을 따오게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더라 이 말.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 내가 학원에 가니까 너 또래의 젊은 새댁들이 참 많더라. 너 자격증만,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오면 너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집 너 이름으로 해줄게. 말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버님 정말이세요? 그래. 그럼 아버님 제 이름으로 가등기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자, 가등기는 몇 며칠 날 했다? 1월 2일. 자, 답입니다. 을이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자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 여전히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 그러면 갑은 보세요. 병에게 매매를 해버렸다. 그래서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도 며느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가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자, 며느리가 10월 달에 시험 쳤어요. 가채점 해보니까 62.5. 환상의 점수 이단이다. 이다. 그럼 시아버지한테 가서 아버님 제가 자격증 땄으니까 제 이름으로 본등기 해주세요. 자, 본등기 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이거는 가등기거든. 가등기를 하고 번호를 받았어요.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그러면 본등기를 할 때는 여기다가 바로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게 본등기입니다. 여러분들 본등기라고 해서 글자를 본등기를 쓰는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 이 자체가 본등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가등기는 가등기라는 말을 써요. 본등기는 이 자체가 본등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는 가등기고 이거는 본등기예요. 등기가 2개입니다. 2개. 그런데 번호는 몇 개다? 1개. 그러면 이 번호는 가등기하고 얻은 번호거든. 그럼 본등기도 이 번호를 같이 쓴다, 따로 쓴다, 같이. 이거를 이제 예쁘게 말하면은 본등기는 이러면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는 이러면다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두 번째. 어른 며느리는 가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본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할 때는 어느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등기. 그럼 소유자가 2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이 사람은 몇 번? 3번. 이 사람은 몇 번? 2번. 그러면 동일 부동산에 2번, 3번 나란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 그럼 이거는 등기관리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 말은 가등기 해두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도로 찾아올 수 있다. 그게 가등기에 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로 와보세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며느리가 가등기를 했어요. 여기는 가등기를 안 했어. 그냥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말만 믿고 가등기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 병에게 매매를 해버리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나중에 며느리가 합격했거든. 합격해가 시아버지한테 가서 아버님, 제가 자격증 가져오면 제 이름으로 등기해 준다고 그랬죠. 해달라고 하는데 이미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는 도로 찾아올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찾아올 수 시작 없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예쁘게 말하면 뭐라 하냐면 왜 가등기를 해두는데, 오케이? 네. 그거는 나중에 정합니다. 본등기를 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가등기를 해두면은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 하더라도 도로 찾아올 수 뭐다 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은 어립니다. 며느리가 가등기 해놨어요. 가등기 해놨다는 말은 내가 가등기 했다. 너희들 들어와 봤자 내가 본등기 하면 너희들은 전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등기 들어오지 마라. 그거를 경고해 두고 있는 거라. 그런데 이 사람 그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나중에 며느리가 본등기 하면 이 등기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가등기 된 부동산은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렇게 딱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시험에 이제 이게 1순위거든. 가등기의 대상을 물어요. 이 가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오거든. 여러분들 책에 잠깐 확인을 해로 갈게요. 자, 해로 갑니다. 책에 자 이렇게 볼게요. 어디로 가버렸나? 몇 페이지에 남아 있어요? 270페이지입니다. 자, 이 딱딱합니다. 가등기는 자 여기 보세요. 갑골구에서만 됩니다. 자,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글자를 잘 보세요. 이건 무슨 번호다? 순위번호. 오케이? 그럼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완다. 오다 X다. 오. 그러니까 가등기를 해두는 이유는 본등기를 했을 때 순위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순위라는 말은 표제부에서 쓰는 말이다. 갑골구에서 쓰는 말이다. 갑구을.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라는 말 자체가 없어. 가등기라는 말 자체가 없어. 그런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표제부의 1, 2, 3, 4는 표시번호라. 갑골구의 1, 2, 3, 4는 순위번호라.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표제번 안 됩니다. 이 2번은 시험에 자주 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처분금지 가처분이냐 본등기 금지 가처분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그러니까 하나는 O고 하나는 X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모든 권리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도 이전되고 전세권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전하는 걸 못하도록 묶어둘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묶어둘 수 있다. 모든 것을 묶어둘 수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보세요. 본등기를 금지시킬 수는 있냐냐 이 말이거든. 그거는 법이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여러분들 가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등기. 그럼 이거는 취득입니다. 이거는 처분입니다. 자, 학문적으로 설명할게요. 제가 예는 들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어.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은 법에 없어.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조금 추상적이 되어버렸네요. 그죠? 제 말을 잠깐 들어보세요. 임신이 있고 낙태가 있거든. 오케이? 네. 그럼 임신은 취득이다, 취득 아니다? 취득. 낙태는 처분이다, 처분 아니다? 처분. 맞아. 임신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부부가 임신하는 걸 어떻게 막아? 빨리 맞다고 그래요. 막을 수 없지. 맞아요? 네. 그런데 낙태로 왔어. 오케이? 네. 막을 수 있다, 없다? 있지. 낙태는 법에서 금지를 시키잖아요. 이해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서는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면 칠판을 잠깐 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해줬어요.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저 가등기 권리자가 누구다? 을. 그래도 소유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다? 갑. 갑은 병한테 매매할 수 뭐다? 있지.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갔다? 병. 자, 이때 정합니다. 을은 본등기를 해버리면 소유자가 누가 됩니까? 을.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을이 본등기를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면 병이 을이 본등기를 못하도록 본등기 금지 가처분을 병이 붙여줄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말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안 되는. 본등기를 하고 안 하고는 을이 결정하는 거지. 병이 본등기를 못하도록 묶어둔다, 그런 거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잠깐만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두 가지를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해줬어요. 맞아요? 그럼 소유자는 누구다? 갑. 그럼 을이 본등기 해버리면 갑의 소유권은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날아가지.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을이 본등기를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지. 그러면 갑이 을이 본등기를 못하도록 묶어둔다는 것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본등기를 하고 안 하고는 을이 결정하는 거지. 갑이 본등기를 못하도록 묶어둔다는 것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좀 전에 을이 본등기를 못하도록 병이 묶어둔다는 것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나는 이해되는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이지. 그럼 을이 본등기를 해버리면, 여기 돼 있나 안 돼 있나? 다시. 을이 본등기를 해버리면 병의 소유권은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날아가야 돼. 그러면 병이 을이 본등기를 못하도록 병이 본등기 금지 가처분을 붙여둔다는 거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런 거는 등기부상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병이 을이 본등기를 못하도록 묶어둔다는 거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나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안 되지. 그런 걸 법에서 허용해주면 가등기가 의미가 없지. 맞다, 맞다? 맞지. 그러니까 병이 을이 본등기를 못하도록 묶어둘 수는 시작 없다. 갑이 을이 본등기를 못하도록 묶어둘 수는 뭐다? 없다. 그게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고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잠깐만 요리를 와볼게요. 요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리 와보세요. 270페이지 가세요. 왼쪽에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4번에 보면은 사인정렬하고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3번에는 유정이지. 맞죠? 그럼 유정은 유언장이다, 유언장 아니다? 유언장이니까 죽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죽어야 가등기가 됩니다. 살아서는 가등기 안 됩니다. 근데 사인정렬은 옆에다가 계약이라고 썼어요. 계약. 사인정렬은 계약입니다. 자, 이리로 잠깐 와볼게요. 해볼게요. 사인정렬은 글자를 할게요. 사인이죠. 이건 죽는다는 걸 조건으로 정렬을 한다. 이게 사인정렬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엄청 쉬워요. 사인정렬은 죽는다는 걸 조건으로 정렬한다. 이걸 줄임말이 사인정렬이다. 이거는 계약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엄청 쉽습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이 그림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 자, 보세요.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이라. 부자지간인데 아버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다시 시골에 살고 있고, 자식은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프면은 서울에 사는 자식이 시골에 내려와서 아버지 병간호를 해야지. 근데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까 시골에 내려올 입장이 못 돼. 그러면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로 가야지. 그런데 아버지는 또 서울 생활은 죽어도 싫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하다 이 말. 근데 그 마을에는 을이라는 조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자, 얘들만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너는 나를 간호해 줄 입장이 못 되니까 조카 너가 나 죽을 때까지 간호해 주면 이 집 너 이름으로 해 줄게. 말 돼야 안 돼요? 돼. 이게 죽는다는 걸 조건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청약입니다. 청약. 큰아버지가 조카한테 조카 너가 나 죽을 때까지 간호해 주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 줄게. 이게 청약이에요. 청약. 그럼 조카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성낙이에요. 성낙. 그럼 계약은 성립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럴 때 조카가 뭐라고 그러냐? 예 알겠습니다.
근데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분쟁의 소지가 많으니까 미리 제 이름으로 가등기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간호하겠습니다. 말 돼야 안 돼요? 돼. 얘가 이해되죠? 요게 사인정렬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청구권의 가등기. 요거는 시험에 답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사인정념이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왼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270페이지입니다. 그게 5번, 6번, 7번, 8번은 상식으로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로 와볼게요. 가등기는 제 말 들어보세요. 가등기는 순위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하거든.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해요. 그럼 이 청구권을 상식으로 봅니다.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 불확정될 청구권, 청구권이 있는, 청구권이 없는 이렇게 될 거다. 민법을 또 조금 가져와야 돼. 그럼 여러분들 시기부 정지조건부의 반대가 종기부 해제조건부지. 맞죠? 네. 그럼 시기부 정지조건부가 제가 그랬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말 돼야 안 돼요? 돼. 그게 시기부 정지조건부예요. 자, 칠판을 봅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용돈을 주겠다. 그럼 졸업하고 나서는 준다 안 준다? 그러면 거기 때는 졸업하고 나서는 안 주죠. 그럼 보호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이거는 가등기가 안 된다 이 말. 자, 그다음에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에 그다음 답입니다. 물권은 어느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가등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채권은 법률 행위를 한 양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있으나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안 돼요. 답을 할게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 청구권이 나오면 모르겠거든. 전부 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 민법에서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몰라. 그러나 등기법에서는 구별하는 방법은 등기됐다 이러면 물권이에요. 안 됐다 이러면 채권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거든. 그럼 을은 매수인입니다. 매매 대금 줬지. 그러면 등기 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등기 달라고 하죠. 아직까지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 신청을 배우는 거거든. 신청이니까 아직까지 등기가 넘어간 상태다 안 넘어간 상태다 안. 그래서 공시법에 전부 다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당하에서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매 대금 넘어갔지? 그럼 을이 뭐라고 그래요? 등기 달라? 이게 청구권이잖아요. 빨리 맞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을이 등기 달라 이라는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할 때 을이 갖고 있는 거는 물권을 갖고 있다, 채권을 갖고 있다. 물권은 등기가 돼야 물권을 갖는 거지. 맞다? 맞지. 그럼 을이 청구하는 거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등기 신청을 배우기 때문에 아직 이래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신청을 배우기 때문에 모르겠거든. 전부 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래 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는 공부할 필요 없죠.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 불확정될 청구. 이 불확정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청구권이 있어야 가등기가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답입니다. 단독 신청이 있고 공동 신청이 있거든. 단독 신청은 상대방이 있다 없다? 그건 청구권이 없어요. 공동 신청은 상대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면 단독 신청에는 청구권이 없으니까 가등기가 안 돼. 오케이? 돼. 공동 신청은 청구권이 있으니까 가등기가 돼. 그럼 이거는 지문으로 띄우더라도 틀릴 리가 없어요. 자, 근데 그 밑으로 가볼게요. 9번입니다. 가등기의 처분에 제한은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를 말합니다. 가등기에 감류 들어올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들어올 수 있다. 가등기에도 감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리로 잠깐 와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 전부 다 지금 처음이거든. 그러면 저것도 되구나 이렇게 느껴가야 되는 거예요. 저런 거는 안 해주는구나, 저런 거는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등기를 뭔가를 할 때 모든 서류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돼 있어요.
맞죠? 네. 그럼 거기에 썼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출하는 게 주민등록 등초본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신청할 때 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들어가게 돼요. 왜? 모든 서류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쓰니까. 그럼 하나만 더 추가시켜 볼게요. 그럼 모든 서류에는 맨 마지막에 2023년 12월 26일 써야 안 써요? 써. 그러면 옆에다가 인 이래 쓰지. 맞다. 그 인이 뭐예요? 사인 아니면 도장을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요?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등기에는 사인은 없어요. 전부 다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 도장이 무슨 도장? 인감도장이잖아요. 맞다. 그러면 인감도장을 찍었죠. 그러면 그 인감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된다는다. 해. 그럼 전부 다 인감증명서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감도장 찍으면 전부 다 인감증명서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썼다면 주민등록 등초본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다, 안 됐다? 그럼 계약이면 계약서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따로 들어가야 된다, 같이, 전부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공부를 할 때, 그럼 제가 아까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했거든. 그럼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해야 돼. 그런데 주민등록 등초본 말고 내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 있지? 거기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 등초본이 나와 있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랑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거랑 면허증에 나와 있는 거랑 여권에 나와 있는 거 다 같아, 안 같아? 같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등록증 제출하면 되지. 그런데 꼭 주민등록 등본 발급해 오라 한다, 안 한다? 하죠. 그때는 토 달면 안 돼요. 그냥 공법에서는 가져오라 이러면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토를 달면 공부가 힘들어서 안 돼. 그러면 어느 정도 이유는 있겠지. 그 말은 주민등록증은 위조가 가능하거든. 또 남은 거 주울 수도 있다 있지. 그러니까 위조가 가능하니까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오라고 그러는 거라. 됐죠? 그래서 공법을 공부할 때는 자기 생각을 개입시키면 힘들어서 안 됩니다. 가져오라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도 이거를 시험에 내거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냈어요. 나중에 가면 이 말이 나와요. 해당 가등기 상에 처분의 제한의 등기 이 말이 나와요. 이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거든. 요거는 33회 때 정답이었어요. 자, 칠판을 잠깐 놔볼게요.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갑인데 병하고 을하고는 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 빌려줬으니까 이쪽이 채권자입니다. 자, 이쪽은 채무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하고 을하고 매매 예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놨어. 자, 가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다? 을입니다. 자, 그런데 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준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을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럼 병은 을의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에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들어가면 되지. 맞아요? 네. 그런데 을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어. 그런데 을이 이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더라. 여러분들 가등기가 되어 있더라는 말은 언젠가는 본등기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본등기 한다는 말은 언젠가는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걸 대비해서 이 가등기에 가압류를 붙여둘 수 있냐 이 소리라. 붙여둘 수 시작 있다. 그러면 가등기에 가압류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거 맞춰야 돼요. 그러면 가등기에 가압류는 주등기 합니까? 부기등기 합니까? 칠판을 보세요. 이거 지금 어디에 그러니까 가등기는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3번 1에 놓으면 소유자는 누굽니까? 1번. 그럼 1번에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오케이? 네. 가등기는 몇 번이다? 2번. 그럼 2번에다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어이 뭐다? 1. 잠깐만. 요게 2어이 뭐다? 1.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요게 가등기입니다. 2어이 뭐다? 1. 그럼 아까 전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등기, 부기등기를 구별하는 방법은 소유권에 들어오면 전부 다 주등기,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전부 다 부기등기라. 그러면 가등기는 소유권이다 아니다? 아니지. 소유권은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가등기는 아직 소유자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닙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리 본등기 했어. 그럼 어리 본등기 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했거든. 근데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봅니다. 가등기는 매월 며칠? 1월 2일. 가등기의 가압류는 매월 며칠? 2월 1일. 본등기는 매월 며칠? 3월 1일. 그럼 본등기를 했다면 이거 지워야 되냐 안 지워야 되냐 이 말이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결론을 정리합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이다. 오더 X다. 오. 그러면 이 본등기가 순위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가등기는 살아 있어야 된다. 죽어 있어야 된다. 살아. 자, 그럼 지금부터 답을 할게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거든.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거든. 그럼 이 가등기 말소한다 안 한다? 이게 올해 시험 34회 시험의 답입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가등기는 약혼이라고 그랬죠. 본등기는 결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본등기 결혼했어. 그럼 약혼 사진 불지른다. 그대로 놔둔다. 빨리 말하세요. 그대로 놔둔다. 불지른다. 놔둡니까? 그러면 그거는 알기 쉽게 설명한 거고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칠판을 봅니다. 이거는 무슨 등기? 가등기. 그러면 이거는 무슨 등기? 본등기. 여기 번호는 몇 번? 2번. 그럼 이 2번은 가등기하고 얻은 번호다. 본등기하고 얻은 번호다. 가등기지. 맞아요? 네. 그러면 본등기를 했을 때도 이 번호를 같이 써요? 따로 써요?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본등기를 했을 때 이 번호를 같이 씁니다. 그러면 가등기가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돼요? 결론은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올해 시험에 답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오다 X다. X. 그럼 한번 문제 맞췄다. 맞췄다.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이니까 본등기가 순위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가등기가 살아있어야 된다. 죽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얘기가 이해했다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답입니다.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에 붙어있는 가압류도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요게 잠깐만 괜찮아요. 칠판을 잠깐 와볼게요. 칠판을 잠깐 와볼게요. 자, 이래 보세요. 요거를 역으로 돌려볼게요. 역으로 돌려봅니다. 소유자가 갑이죠.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했어. 오케이? 그럼 이 가등기에 다시 가등기를 하고 번호를 몇 번 받았다? 2번을 받은 거예요. 가등기라고 2번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저기입니다. 이 가등기에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이의 뭐다? 원래 요게 먼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먼저 돼야 돼. 요게 먼저 되는 게 이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럼 좋다. 지우고 갈게. 혹시 오해서 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의 뭐다? 1. 가등기에 뭐가 들어왔다? 가압류가 들어왔지. 됐죠? 네. 그러면 이 가압류는 여기에 붙어 있는 가압류다 이 말입니다. 맞다. 맞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소유권 이전에 칠판을 보세요.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했지. 하면 이 가등기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한다. 그러면 말소하지 않는 가등기에 요 가등기에 붙어 있는 가압류도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본등기도 이거는 말소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 등기를 이 해당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가등기상의 가압류 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 시험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통과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이제 이거로 가야 되거든.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요거 잠깐만 해두고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은 정리합니다. 가등기는 주등기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 할 수도 뭐다 있다. 그럼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자입니다. 이거는 보세요. 글자를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한 거예요. 하면서 번호를 몇 번 받았어요? 2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등기는 요 앞에 있는 글자 그대로 내려오는 게 본등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본등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합니까? 부기등기 합니까? 주등기. 그러니까 가등기 할 때 미리 주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시험에 낼 때 이래 냅니다. 가등기는 주등기로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 할 수도 있다. 오더 엑스더 오. 맞아요? 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한다. 오더 엑스더 오. 그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도 주등기로 한다. 오. 이렇게 됩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지. 그러니까 가등기 할 때 미리 주등기를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럼 두 번째 이리로 오세요. 여기입니다.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 했거든. 그럼 이게 그대로 내려오는 게 본등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전세권 무슨 등기? 이전. 전세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러니까 가등기 할 때 미리 무슨 등기 해둔다? 부기등기 해둔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두고 갈게요. 자,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 여러분들 274페이지를 가볼게요. 잠깐만 275페이지를 가볼게요. 이거를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275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1번입니다. 등기 권리자가 이래 나오죠. 와 등기 의무자가 할 당시에 등기 의무자와 가등기 할 당시에 명의인인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 찾았다 안 찾았다? 찾았지. 그럼 2번 3번을 묶어보세요. 묶어봅니다. 저입니다.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찾았죠? 네. 그 다음 밑에 3번입니다. 가등기 후 가등기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다시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리로 와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열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다.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1번에 갑, 2번에 을에게 가등기했어. 칠판에 보세요. 1번에 갑, 요 밑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해도 됩니다. 가등기했어요. 가등기했습니다. 자, 이때 갑이 매매할 수 있답다. 있지. 을이 가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답다. 있지. 그림이 두 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갑이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이렇게 가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동그라미 3은 을이 병에게 가등기를 이전하는 거예요. 그림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그림을 볼게요. 자, 이리 보세요. 자, 이럽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칠판을 봅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 을에게 가등기했어요. 을에 가등기했어요. 갑입니다. 갑이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이게 이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2번.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을입니다. 을이 병에게 가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답다. 있지. 그럼 이거는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거고, 이거는 을이 병에게 정에게 가등기를 이전한 겁니다. 글자가 같아요, 달라요? 지금 그림이 이해했다, 못 했다? 다시 해볼게요. 아니, 잠깐만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여기는 이 그림을 잠깐만 볼게요.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해줬어요. 그래도 소유자는 누구다? 여기다가 표시를 이렇게 하세요. 갑입니다. 갑이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답다. 있지. 여기 지금 동그라미 2번이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요거는 해놓고 할게요. 요거 나놓고 할게요. 이거는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해줬어요. 그러면 이겁니다. 이 사람입니다. 가등기도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거를 병에게 이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림이 일단 구별이 됐다 안 됐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설명합니다. 칠판을 보세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했거든. 할 때 이 사람이 의무자, 이 사람이 무슨 자다? 권리자다. 항상 등기가 되는 쪽이 무슨 자? 권리자.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줬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변하지 않아요.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러면 나중에 을이 본등기 해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본등기 할 때 을은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느냐 현 소유자 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을은 갑에게 청구한다 병에게 청구한다. 그럼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 가등기와 본등기는 약혼과 결혼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가등기 할 때 누구하고 했다? 갑하고 을. 그럼 본등기 할 때도 시작. 갑하고 을. 가등기 할 때 의무자가 누구였다? 갑. 그럼 본등기 할 때도 의무자가 누구다? 갑. 그럼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혼과 결혼을 자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등기와 본등기는 똑같이 돼야 돼. 그 말은 가등기를 갑하고라고 했다면 본등기도 갑하고라고 해야 돼. 이해했어요? 네. 가등기 때 의무자가 갑이었다면 본등기 때도 의무자가 갑이어야 돼.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요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본등기 하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본등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갑이 을에게 잠깐만 어디가 버렸나?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해줬거든. 그럼 가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다? 을. 그럼 을은 정에게 가등기를 이전한 거라. 가등기를 이전한 거라. 그럼 을이 정에게 가등기를 이전했다는 말은 을은 이제 빠져나갔다 안 나갔다? 빠져나갔지. 이제는 가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다? 정에게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본등기는 이 사람은 빠져나가고 없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안 빠져나갔다면 갑하고 을하고 해야지. 근데 을이 정에게 가등기를 이전해 줬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없지. 그럼 이 사람이 가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갑하고 정하고 본등기 하면 돼야 안 돼요? 돼. 이해했어요? 돼. 요게 여러분들 그 교과서 27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여기다가 갑을 쓰세요. 여기다 갑하고 을하고 한다 쓰세요. 여기는 갑하고 정하고 한다 쓰세요. 맞다. 맞죠? 네. 자, 그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더 넘겨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이야기하거든. 잠깐만. 몇 가지 해놓고 공부할게요. 이거는 뭐 말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합니다. 갑, 요 동그라미 치고, 을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물건이 변하는 거는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세요. 제3취득자의 승낙서를 받을 필요가 시작 없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요거를 됐어. 그러면 이제 하나 더 공부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이리 와보세요. 276페이지입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요거만 하고 집에 갈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 부동산에, 자, 정리합니다. 지금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그럼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조. 그러면 갑은 보존 등기하고 등기 필정보를 받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든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는 거라. 가등기. 그럼 누구 명의로 가등기가 됐다? 을. 그러면 갑은 보존 등기 필정보를 가지고 있고 을은 가등기 등기 필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해했죠? 네. 그래서 정리합니다.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해줬어요. 그래도 소유자는 누구다? 갑은 제3자. 여기 잠깐만. 그럼 요것밖에 없네요. 그죠? 정리합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가등기 해줬거든. 그러면 을이 본등기 해야 안 해요? 해. 그러면 가등기 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이 사람 무슨 자? 권리. 그럼 본등기를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면 이제 을이 명의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거라. 여기까지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처음에 등기 필정보는 갑의 거 제출하느냐 을의 거 제출하느냐 이 말이거든. 이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본등기 할 때 의무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이지. 그럼 누구 거 제출한다 시작. 갑. 을의 거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을은 권리자입니다. 등기 필정보 제공은 의무자가 하는 거라. 됐죠? 네.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엄청 중요해요. 지분의 보존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건 엄청 중요해요. 그럼 시험에 이제 나오거든. 그럼 여기를 보세요. 지분의 할 수는 시작 있다. 전부의 할 수는 시작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리로 잠깐만 와볼게요. 한 장만 넘겨볼게요.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라. 근데 이 집이 시가 10억짜리라. 10억짜리. 이럴 때 을하고 병하고 각각 5억씩 내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사기로 매매 예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둘 수 있다. 그럼 뭐 각각 5억씩 냈으니까 2분의 1,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2번에 을, 병,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본등기를 했다. 가등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답입니다. 지분의 본등기가 되냐 안 되냐. 전부의 본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거거든. 그러면 답은 여기 보세요. 지분의 본등기는 됩니다. 된다라는 말은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소유권 이전이거든. 답입니다. 지분의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매매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가등기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등기만 돼 있으니까 물건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해. 그러면 지분을 매매하려면 자기 지분만큼 본등기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할게요.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나 가등기만 돼 있는 상태에서는 물건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분을 매매하려면 지분만큼 본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분의 본등기가 돼야 안 돼요? 돼. 자, 전부는 안 된다는 말은 답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가서 본등기했다.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여기서 말하는 전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부라는 거는 병이 자기 지분을 매매하기 위해서 을의 지분까지 병이 본등기로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 소리입니다. 그거는 할 수는 시작 없다.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둘이 같이 가서 본등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병이 자기 지분을 매매하기 위해서 을의 지분까지 본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잠깐만. 여러분들 한 장만 넘겨볼게요. 넘겨보는데 자, 제일 위에 이제 가볼게요. 자, 요거를 이왕이면은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거든.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리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래 합니다. 답은 이겁니다. 칠판을 보세요. 나중에 가면은 이런 말을 아주 자주 듣습니다. 가등기와 본등기거든. 그러면 가등기는 1월 2일 날 했어. 본등기는 7월 1일 날 했다 이 말. 그러면 요 사이에 등기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 등기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는데 이해를 해볼게요. 가등기가 몇 월 며칠 날 있었어요? 1월 2일.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온 등기는 답입니다. 가등기 이전이다 이후다? 이후지. 가등기 이후니까 가등기보다도 순번이 앞선다 뒤선다? 뒤서지.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죽는데 안 죽는 예외가 있다. 지금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 제 말을 제가 잠깐 한번 덮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래 나와. 오케이? 네. 그러면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의 등기 전부를 말소한다. 이러면 OX다. 그러니까 X죠. 그죠?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법을 이렇게 봐요. 권리를 침해하면 말소지. 맞죠? 그럼 침해 안 하면 말소 안 하는 거지. 법을 공부를 잘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럼 양립할 수 없으면 말소지. 그럼 양립할 수 있으면 말소한다는다. 이런 거를 잘 해야 돼요. 법을 공부할 때. 제 말 들어보세요. 권리를 침해했다는 말은 이해하죠. 그럼 침해하지 않았다는 말도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침해하면 말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침해하지 않으면 말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시험에 뭐라고 냈냐면 여기를 보세요.
전부 말소하는 것은 뭐다? 아니다. 그러면 otherwise,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권으로 말소를 했거든. 그러면 권리자에게 통지를 내리는데 이것도 상식으로 보세요.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항상 법을 공부할 때 신청과 직권을 구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신청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등기 소유에다가 요구를 하는 게 신청이고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는 게 직권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등기관이 알아서 하는 게 뭐다? 직권. 그럼 등기관이 직권으로 했거든. 그럼 당사자들은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전부 다 통지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그건 상식으로 푸는 거지. 통지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그러면 상식선에서 직권으로 말소했다면 오늘 말소했어요. 직권으로. 그럼 일주일 있다가 통지해줘야 됩니까? 말소하는 즉시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게 지체 없이다 이 말. 그럼 옛날 시험에 이래 놨습니다. 소정의 기간을 기다린 후에 통지한다. 이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직권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무조건 따라서 오는 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 이해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옵니다. 자, 이래 보세요. 이래 보세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옵니다. 말소를 한다 안 한다 할 때 제 말을 잠깐 해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가. 자, 잠깐만 와볼게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줬어. 하고 난 다음에 칠판을 봅니다. 전세권이 들어왔어요.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저당권의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가등기의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소유권 이전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했거든. 했죠? 그러면 이 파란색 글자를 지우느냐 안 지우느냐 이 말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거 무슨 권에 가등기 들어왔어요? 그럼 전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왜 죽는지 확인할게요. 칠판을 봅니다. 가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됐다? 되죠? 이거 무슨 권? 전세. 그럼 이걸 말소 안 하면 을이 껴안아야 돼? 안 껴안아야 돼요? 그럼 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게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웁니다. 칠판을 보세요. 이거 무슨 권? 저당권. 이걸 말소 안 하면 소유자가 껴안아야 돼? 안 껴안아야 돼요? 껴안아. 그러니까 소유자의 권리를 가등기 권리의 권리를 침해한 거 전부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칠판을 보세요. 자, 이거는 일단 놔두시고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이제는 여기입니다. 이거 무슨 권? 전세권. 자, 칠판을 봅니다. 전세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가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 등기들이 이런 게 등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나중에 전세권 설정에 본등기를 했거든. 그럼 말소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합니다. 말소가 되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왜 없느냐? 자, 정리합니다. 이거 무슨 권? 전세. 이거 무슨 권? 전세. 동일 부동산에 전세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맞아요? 네. 그럼 지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무슨 권? 전세. 무슨 권? 저다.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그 다음에 이거는 몇 번? 이거는 몇 번? 3번이 있어도 1번의 권리는 침해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그러니까 말소 안 시키는 거예요. 맞다고 그러세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는 3의 뭐다? 1. 이거는 몇 번이다? 1번. 이게 3의 1이 있어도 1번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거라. 요 순서대로 배당받을 거 아니에요. 맞다 맞다? 맞지. 자, 이거는 무슨 권? 소유권. 이거는 소유권이죠. 이거는 무슨 권? 전세. 소유권과 전세권의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소유자가 변했죠. 그래도 전세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그럼 전세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안 했다? 안 했지. 그럼 말소 안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당권에 가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저당권에.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자, 칠판을 보세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봅니다.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봅니다. 저당의 본등기를 했어요. 말소되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풀이해 볼게요. 이거 무슨 권? 저다. 이거 무슨 권? 전세.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이거는 몇 번? 1번. 몇 번? 2번. 2번이 있어도 1번의 권리는 침해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몇 번? 저다. 저당과 저당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이거는 3번이에요. 맞아요. 이건 1번이에요. 이거 있어도 저당권자 권리 침해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이거 무슨 권? 소유권. 소유권과 저당권 양립돼야 안 돼요? 돼. 소유자가 변해도 저당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 그럼 여기서 나중에 딱 공부를 할 때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봤는지, 가등기가 용의권에 들어봤는지,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봤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럴 때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건 한 개도 없어. 오케이? 네. 근데 아까 전세권이나 소유권에 들어봤을 때는 말소되는 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구별해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됐다 안 됐다? 오늘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쳤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안 할게요. 네. 오늘은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책으로 처음으로 가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1월 달부터 공부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